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커리어 카페 수담 대표 안태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기업에서 현업을 비롯해서 인사, 교육 등과 같은 채용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또 그 이외에 인사 채용 컨설팅 기업에서 이제 각 기업들에 대한 채용 컨설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여러 기업들의 이제 외부 면접관이라든가 채용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일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이야기는 시기별 채용 동향의 변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고도의 성장기 때는 주로 산업화 또는 고도의 성장 이런 식의 한강의 기적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와 같은 시기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부터 80년대까지는 국가가 정부 정책으로다가 경공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경공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유는 산업화 초기에 거대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노동제약적인 구조로다가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 제조시설들을 개발도상국가로다가 이전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다가 선진국들과 제조기업들 중심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생산 거점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임금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내가면서 성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치 산업 중심의 이제 중화학공업 위주로다가 소재 분야와 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들로다가 산업의 전환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로다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이라든가 제철과 같은 국가 기관 산업으로다가 성장의 기반을 조성했던 시기입니다. 수출에 대한 주도성도 크고요. 또 우리나라가 장치를 대규모 외화를 차입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다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장치 산업을 만들어 놓게 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다가 안정적인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비교적 첨단 산업에 비해서는 기술과 지식을 확보하는 데 이점이 있었던 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다 보면 이 파란색 영역으로다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침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나타났는데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1998년도, 7년도 말 8년도에 시작된 IMF로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의 시기를 또한 이제 그 뒤에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다가 저력 있게 모이고 정부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첨단 산업의 시기로다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다가 고부가 가치 산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면서 산업의 변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좀 살펴보면서 채용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로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놨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80년대 이전에 바로 직전에는 저 파란색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파란색 곡선으로다가 그려져 있죠. 그게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 회색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도 성장기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경제 성장과 함께 받았던 임금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죠. 일할 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많이 써요. 만들어내면 다 필요했던 것들이고 새롭고 신기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소비 자체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 자체의 구조가 순환이 되면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서 발달을 이끌게 되는데요. IMF 시대 때 이렇게 팍 침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평생 고용,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었다면
IMF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기업들은 굉장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자산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을 회사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가슴 아픈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었고 예전에는 한 번 들어오면 가족처럼 평생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내보내는 가슴 아픈 인적 구조조정의 단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충성을 한다고 더 이상 회사가 나를 맹목적으로 지켜주지는 않는구나라는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경제는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도약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또는 우리와 같은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IMF 때와 똑같은 상황이 형성이 되게 되면 또다시 그와 같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인 또 여러 가지 그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다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간다라는 하는 개념보다는 필요할 때 참고 참았다가 필요할 때 사람을 적게 뽑겠다. 또 하나는 그렇게 뽑은 사람을 가지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야근도 많아지고 막 이랬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다가 2008년쯤에 그 리먼 사태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부동산 부실 때문에 발생하는 또 경제 침체기를 한번 겪게 되고요.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그 한 10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친 그 구조를 겪게 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면서 기업과 채용, 고용 시장에서는 많은 지금과 같은 변화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에 공장을 지어놓고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면 일할 사람들도 많이 왔고 또 낮은 임금으로다가 생산성을 높이 갈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들어온 근로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주는 그런 근로자였으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 기반 중심에서 첨단 고부가치 산업 중심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뭘로 바뀌게 되냐면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다가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의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조직에 충성을 다하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도 변함없는 그 불변의 진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일을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하는 정도, 1.5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에게 하는 정도로다가 받게 되다 보니까 직무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형적인 방식에서 과거에는 필기 전형이라고 해서 지금의 인적성과는 조금 다르게 영어, 상식, 이런 식의 국어, 이런 식의 이제 역사, 윤리 이런 식의 이제 필기 시험을 봤다면 공무원 시험 볼 때랑 비슷한 느낌도 있죠. 서류, 필기, 면접 전형으로 다 진행됐던 것들이 프로세스상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무 역량 중심의 인적성 중심의 필기 시험 형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단순한 필기 시험이 아니라 서류 전형, 인적성 그리고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약간의 심화되어 있는 검증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는 형태로다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뽑았었어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뽑았었고 많은 사람들을 배치할 만큼 일손이 부족했죠. 우스갯소리 아닌 가슴 아픈 소리이긴 한데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하셨던 분들은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학교 앞에 기업들이 막 원서를 싸들고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꿈 같은 얘기 들어본 적 없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꿈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했고 많이 소요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직무 역량 중심으로다가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또 사람들을 대규모로다가 많이 필요한 TO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필요할 때 소수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다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많은 사람을 뽑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에서 딱 맞춰지는 인재를 뽑는다.
뭐 그럼 그 전에 있던 뽑았던 사람들은 인재가 아니고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테지만 뉘앙스상에서의 그 직무 역량 중심에 대한 필요성 또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역량 때문에 약간의 단어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또 이렇게 뽑다 보니 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정기 채용이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소규모 수시 채용 형태로다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공채, 수시 채용 이렇게 반대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수시 채용의 반대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기 채용이고요.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비공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좀 헷갈리면 앞으로 취업 시장에서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대규모 정기 공채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소규모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공개 채용을 하기도 하고 비공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시작된 것 같은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 인력들, 기업에서 특히나 핵심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들은 비공개 채용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헤드헌터라든가 또는 내부에서 그 네트워크 망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절대적으로다가 필요한 사람들은 조심조심스럽게 채용을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 채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 경력직 이직이라든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는 그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 채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기 채용에서 소규모 수시 채용으로다가 전환되었다. 자, 우리나라 산업화의 발달 시기에 따라 경제 성장률 이 두 가지 커다란 변수가 채용 시장에서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근면 성실함과 충성과 같은 전통적 가치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직무 역량 중심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채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방법, 전형의 방법에서도 인적성이라든가 심층 면접과 같은 점검, 검증의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 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뽑았다면 필요할 때 소수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정기 채용보다는 소규모 수시 채용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채용 시장의 변화. 또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비대면 접촉, 디지털 접촉이라고 해서 언택트 전형이라든가 뭐 디텍트 전형, 뭐 디지털 전형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이도 장기적으로다가 장기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던 일인데 조금 더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가지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형되고 그에 따라서 채용 동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조금씩은 신문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모든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단연컨대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인드셋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든가 태도에 대한 조금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채용 시장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오랜 시간 동안 갖춰져 있던 그런 마인드들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사고와 조금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채용 시장에 대한 변화나 추이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다가 마인드셋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